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 고강도 반도체 관세 카드 만지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미 투자 압박 수단대나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급락이 좀 연출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최근에 좀 아무래도 강세 패턴을 보여줬었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랑 우리가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좀 터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단 추세선이 한 가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쳐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는 자리에서는 다음번 지지선까지 밀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반등세, 매수세가 유입되는 바로 이 리테스트까지도 연출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명으로서 SK 하이닉스가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받아줘 놓고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무난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지 못했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는 나쁠 게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삼성 HBM4 이어 엔비디아 NV HBM 선점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못 올라갔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오픈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호재는 작용하지가 않으면서 악재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SK 하이닉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개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뭐 힘내자 아니면 파이팅 하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힘, 파이팅 이런 식으로 힘날 수 있는 댓글들, 응원의 댓글들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번에 잭슨 홀 미팅 관련한 중요한 내용의 이슈도 있겠고, 그것을 앞두고 아무래도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세 패턴으로 갑작스러운 음봉으로도 밀릴 수가 있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투매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리스크오프 차원에서의 이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도 물론 급락도 한번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겠지만은, 빠진다 하더라도 무작정 빠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확 빼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앞전에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그것이 굉장히 유사한 구간이 연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의 구간에서의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딱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상승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쌍봉 패턴을 일단 만들어 내봐줬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 전저점은 계속 반복적으로 터치를 하는데 전고점을 갱신해주지 못하면서 약세 패턴을 명백하게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패턴이 지금 미니로에서 앞전에 있었던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앞전에도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어준 이후로 하락했었던 요 박스권이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축소를 시켜서 그대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먼저 찍어봐줘 놓고 그 고점을 살짝 갱신을 해봐줬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한 가지 추세선을 하방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리테스트가 발생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못 올라와 주면서 하락이 발생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그림이 지금 그대로 진행 중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미니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지금 이 연속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내봐줬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한 사태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놓고 빠지면서 그 이후로는 저항선에 가로막히면서 쭉 하락이 진행됐었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매물대를 쌓아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후로도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간의 매물대는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 구간의 매물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입장에서도요,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SK하이닉스 단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은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패시브 자금의 이탈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SK하이닉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한번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은 156만원대의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그 가격대는 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주셔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단선에서의 추세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요, 추세선이 확실하게 이탈된 게 맞습니다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게 리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리테스트가 일어난 지점에서 이 구간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의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앞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찍어주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이렇게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 250만원이라고 하는 선을 큰 틀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연출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지만은, 이 리테스트가 나온 이후로 거기에 고점을 넘어가 주지 못하면서 쭉 하락이 진행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도 빠질 때 그냥 다짜고짜 빠진다라기 보다는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리테스트가 또 마찬가지로 연출이 됐었고, 그 이후로도 전저점을 반복적으로 찍어주면서 이 이탈하고 나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을 넘어가주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연출되고 빠지고, 리테스트가 연출되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내려갔었던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아주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월요일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 156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튀어서 올라오면서 16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오면서 150만원 선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 얼마든지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만약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제적인 그 가능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발생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자사주를 15조 규모를 매입을 하면서, 자, 이 15조를 심지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 임원들 성과급으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못하면서 빠졌었던 만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엄청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땐 당연하게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 8월 3일까지 해서 공매도가 200억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공매도가 쌓여가면서 거의 9,200억 가까이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폭제가 발동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무섭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닉 바잉 현상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현재 흐름이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기폭제 트리거 중에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앞전에 어떤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냐면은, 이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삼성전자가 전저점마저도 이탈하면서 끔찍한
심각한 하락이 발생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는데, 자,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렇게 진행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차트 무시하고 꺾어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던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기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롤백 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야무야 흘러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꺾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내용의 기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쪽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내용의 이슈가 가장 큰 내용의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부로 진행하지 못했었던 것은 바로 이 금산분리법이라고 하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 법조항 때문에 10%의 벽에 가로막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의도한 것은 이 우호 지분은 그대로 지켜가되 자사주는 소각하고 싶어서 과연 이렇게 삼성전자가 매입해서 임직원들 성과급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금산분리법을 10%에서 뭐 15%로 완화해달라느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 한국 정부 측에서 엄청난 주가 부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는 순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를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패닉 바잉의 상태, 그러면서 연속적인 공매도 숏스퀴즈가 터져 나오면서 이 청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미친듯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연출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희망회로에 대한 시나리오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굳이 그게 지금 구간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공매도 애들이 한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눌러봐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쌍바닥 형태를 찍어봐줘 놓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쌍바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주지 못하고 저항에 가로막히면서 빠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큼 급락도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한 번 더 밀리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찍고 나서 반등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잡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장기적인 우하향이 발생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짜고짜 만약에 이 하단 추세선에 닿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진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저항선에 부딪히는 구간에서 다짜고짜 매도를 기계적으로 가져가신다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쪽에서 2조 가까이의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6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적으로 7조 가까이를 들고 있는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이 한번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현물도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선물도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이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공매도가 업틱룰을 적용받아가면서 숏을 걸어놓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SK하이닉스 매수 타점, 그러면서 매도 타점까지 반복적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SK하이닉스 매수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보내두셔야지만이 우리가 타점이 왔을 때 긴급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이 문자 내용에 SK하이닉스 지금 지지 구간에 진입했으면서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SK하이닉스를 비중을 10% 정도 늘려주셔라,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오고 있으니까 10% 정도 매도, 아니면 20% 정도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타점을 받아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걸 따라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은 몇 번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자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제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을 뒤엎을 만한 대형 속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차트상으로는 한번 하방선을 이탈할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관점이면서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선이 이탈되고 나면은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관점을 예상은 해볼 수가 있되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벌어지면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 실시간 대응 타점 이어나갈 거고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대응 타점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